최근 한국 곳곳에서 벌레떼 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는 한방눈처럼 출현한 동양하루살이떼 때문에 가게들이 영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충남, 경북 등지에서는 사랑벌레가 때로 출몰해 지역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로 기온, 수온이 상승하면서 개체수가 증가한 탓인데요. 제일 큰 문제는 대규모 방역으로 없앨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살충제 남용으로 천적이 감소한 것이 사랑벌레 개체수 증가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한국을 방문한 BBC 곤충학자는 현 상황을 보고 한국과 미국의 비슷한 점을 설명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 지구 곳곳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다량의 벌레떼가 큰 화제다. 단기간 내 기후변화를 되돌리긴 어려우니 앞으로 우리 모두 남은 생 동안 이런 현상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한국에서 난리인 동양하루살이와 사랑벌레는 모두 해충이 아니다.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벌레를 보면 소름이 돋긴 하지만 몇 주 동안의 불편함만 참아내면 이들은 곧 사라져버릴 것이다. 오히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늘어난 날벌레떼가 아니다. 급감하고 있는 곤충의 개체수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인한 벌, 나비, 딱정벌레, 잠자리, 개미 등의 개체수 감소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줄어든 곤충의 개체수가 특이한 방식을 통해 대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의 날벌레떼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올여름 미국 중서부에서 221년 만에 1조 마리의 매미떼가 출몰할 예정이다. 13년, 17년마다 등장하는 매미 두 종류의 출현 주기가 221년 만에 겹쳤기 때문이다. 크기가 2.5cm 남짓한 매미이지만 1조 마리를 일렬로 배치하면 달까지 33번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엄청난 매미떼의 습격을 두고선 미국은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매미와 아마겟돈을 합친 매미겟돈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쓰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매미떼 규모만큼이나 인상적인 것은 한국과 비슷한 미국 사회의 태도다. 미 언론들은 매미떼의 숫자는 많지만 공격성이 없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으며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난 뒤 남은 껍데기는 나무에 좋은 비료가 되어 토양을 비옥하게 하니 살게 놔두라는 전문가의 당부를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거기다 반려견이 마당을 뒤덮은 매미의 사체를 먹으려 해도 크게 걱정하지 말고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만 배가 아플 수 있으니 조금만 주의하면 된다고 전하고 있다. 심지어 시카고에서는 매미에게서 영감을 얻은 예술 프로젝트까지 추진되고 있을 정도다. 도심 곳곳에 매미 조각품을 전시해 이를 매개로 자연의 변화에 대해 대화해보는 취지라고 한다. 사실 벌레가 하늘을 뒤덮을 거라는 이런 공포스런 소식은 이미 미국에선 처음이 아닌 만큼 많은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충격적이게도 그중 대부분이 매미로 하는 요리법인데요. 곤충을 식재료로 쓰는 건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곤충을 식재료로 쓰는 사람이 연간 4%씩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곤충을 먹는 것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매미떼 소식이 들리자 미국에선 며칠간 매미요리법이 검색어 1위에 오르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매미로 하는 요리 관련 책과 영상이 수백 개도 넘게 존재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실제로 시카고의 셰프 앤드류 잭은 10년 전부터 매미를 비롯해 메뚜기, 개미, 애벌레 등 식용 곤충으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미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지방, 탄수화물 및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식재료로서 흥미롭다. 이번 매미떼의 출현 소식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매미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직접 잡아 다양한 방식으로 감칠맛을 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매미를 채집한 다음 갈아서 소금에 절인 후 새우 페이스트처럼 발효시키면 매우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라고 매미요리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코네티컷대 곤충학자 존 쿨리 또한 매미는 생애 주기 중 어느 시점에서든 잡아 요리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이나 살충제로 오염된 토양에 있지 않는 한 먹어도 완전히 안전하다. 매미의 주식은 나무의 진이기 때문에 담백한 맛이 주라 씹었을 때 고기를 씹는 맛과 비슷한 맛이 난다. 그래서 매미를 삶아서 튀긴 뒤 각종 야채와 함께 버무려 타코와 함께 먹으면 맛이 훨씬 조화롭고 담백하다. 라며 요리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화제가 된 건
11년 전 미국 유명 곤충학자의 인터뷰 영상에 등장한 한국식 매미요리법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자 미국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선 한국이 다시 한번 미국을 살렸다는 글이 이곳저곳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내용 번역본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기매미는 2024년에 다시금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기매미의 특별한 계산법 때문입니다. 주기매미는 곤충이지만 놀랍도록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주기매미는 소수 주기로 땅속에서 살다가 특정 해에 한꺼번에 우화하여 하늘을 뒤덮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화 시기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기매미는 천적을 쉽게 피하기 위해 소수를 생애 주기로 삼으며 이를 계산해 성충이 돼서 땅 밖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매미의 생애 주기가 6년 합성수이고 천적의 생애 주기가 2년이라면 매미와 천적은 6년마다 만나게 됩니다. 또 생애 주기가 4년인 천적과는 12년마다 만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매미의 생애 주기가 7년이라면 생애 주기가 2년인 천적과는 14년마다 만나게 되고 생애 주기가 4년인 천적과는 28년마다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미는 종족 번식을 위해 보다 많은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동종 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생애 주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매미의 생애 주기가 같아서 서로 겹치게 되면 그만큼 먹이를 둘러싼 생존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따라서 많은 종의 매미가 많은 자손을 퍼뜨리려면 동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죠. 주기가 소수가 되면서 그만큼 서로 경쟁하는 횟수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애 주기가 5년인 매미와 7년인 매미는 35년마다 만나고 13년인 매미와 17년인 매미는 221년마다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경쟁을 피하게 되면서 번식 기회를 넓히는 원리죠. 살아남기 위해 생애 주기를 소수로 계산해 살아가는 것은 곤충인 매미가 그만큼 똑똑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입니다. 문제는 221년마다 하늘을 뒤덮는 매미떼가 아주 큰 골칫거리라는 점입니다. 한꺼번에 등장한 매미떼와 사체는 수많은 피해를 입히고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매미를 요리해 먹는 것이죠. 곤충은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단백질 함량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한데 쇠고기는 가공하면 유용 단백질이 55% 정도지만 귀뚜라미는 80%, 말린 매미 유충은 최소 50%입니다. 콩이 약 4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곤충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이미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20억 명이 곤충을 일상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미 요리에 관해 조사하던 중 미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인상 깊은 요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한국인이 개발한 매미김치 요리였습니다. 매미는 단순히 똑똑했지만 한국인들은 똑똑하고 무자비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개발한 매미김치의 최대 장점은 영양소비였는데 매미 안에 있는 풍부한 단백질에 김치의 유산균을 함께 먹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그중 가장 큰 효과는 안구건조증 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인 20명 중 1명이나 앓고 있는 안구건조증의 심각성이 뉴스를 통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구건조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눈 표면인 각막까지 손상될 수 있는데 이에 장내 미생물인 유산균이 우리 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한국 음식인 김치가 안구건조증 치료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미의 단백질과 함께 김치의 유산균을 섭취해준다면 아마 이번 매미떼의 습격은 미국인들에게 큰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인터뷰에 달린 여러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매미떼의 습격을 정확하게 예상한 것도 신기하지만 김치에 매미를 넣을 생각을 한 한국인들도 신기하다.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다. 솔직히 혐오감이 드는 건 맞다. 하지만 몸에 좋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니 무턱대고 배척하는 건 좋지 않은 모양새일 것이다.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 저희 친척 중 곤충을 자주 요리해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몇 번 얻어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나쁘지 않았어요. 곤충도 요리하기 나름입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유산균 섭취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 김치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자 한식당에 인파가 몰렸던 적도 있었죠.
이번 뉴욕 길거리 음식 중 매미김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인터뷰를 보고 찾아봤는데 실제로 곤충을 먹는 사람들이 꽤 많던데요. 예전에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을 땐 곤충이 주식인 나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곤충식이 화제가 될지 궁금하네요. 최근 미국에선 김치 유산균의 장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치에서만 나오는 식물성 유산균이 짜고 매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각종 영양소를 분해 섭취하는 능력이 동물성 유산균보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가 더욱더 다양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